おめえは抜けたっていいんだぜ、おデブちゃん。長寿にその言葉はタブーだ。デブ。僕はデブじゃない。ぽっちゃり系だこら。ぽっちゃり系わざい。나뭇잎 마을 최강의 뚱보 아키미치 초지. 초지는 뚱뚱한 외모에 걸맞은 엄청난 식탐의 소유자로 절대로 남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지 않으며 그의 손엔 언제나 감자칩이 들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뚱보라고 부르면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을 통통가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아스마가 자신에게 뚱뚱하지 않고 통통하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초지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먹는 것밖에 모르는 다소 미련한 캐릭터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가 먹는 것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이유는 차크라와 함께 칼로리를 크게 소모하는 아키미치 일족의 비전 인슐린 배와 술 때문으로 아키미치 일족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충분한 칼로리를 비축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전 인슐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아키미치 일족은 태생적으로 강한 식탐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냥 잘 먹습니다. 초지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카마루 편과 마찬가지로 초지의 아버지 초자에 대해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카마루의 아버지 시카쿠는 나뭇잎 마을의 최고의 지략가이자 진정한 공신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반면 초자의 경우 나뭇잎 마을을 대표하는 졸렬 닌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졸렬의 역사는 나루토 일화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나루토를 죽이자고 선동하는 무리에 누가 봐도 초자로 보이는 인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기억하는 초자의 첫 인상은 나루토를 죽이려고 했던 노미야죠. 게다가 초자가 오래전 가이의 담당 상급 닌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는데 가이 일행은 임무를 수행하던 중 안개마을 닌자도 7인방과 마주하고 말았었고 하급 닌자였던 가이의 아버지 마이트 다이의 희생으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초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던 걸까요? 기본적으로 소대는 4인 1조를 원칙으로 하며 임무 수행 시에는 반드시 대장인 상급 닌자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는 하급 닌자들만 내버려 두고 어디에 있는 건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닌자도 7인방을 피해 초자 혼자 도망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죠. 이러한 초자의 생존 본능을 증명이라도 하듯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는 살아남았는데 페인의 침공 당시 초자는 아들마저 속아버리는 혼신의 죽은 척 연기를 펼쳤고 살아남았습니다. 4차 닌자 대전에선 초자의 중마고인 시카쿠와 이노이치가 끝까지 본인의 임무를 다하며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때도 초자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초지는 이노시카초에서 초를 맡고 있는데 이노시카초란 비전 인수를 가진 새 일족인 야마나카, 나라, 그리고 아키미치의 후계자들이 대대로 이어온 콤비네이션을 뜻하며 이 새 일족은 오랜 옛날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꾸준히 결속을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속을 다지기 위한 방법으로 귀걸이의 갈래라는 것을 지켜왔죠. 귀걸이의 갈래란 사르토비 일족으로부터 귀걸이를 받아 그 귀걸이에 일족 간의 결속과 자신의 각오를 맹세하는 것입니다. 각 일족의 후계자들이 하급 닌자가 될 때 선대로부터 귀걸이를 물려받아 선대들의 맹세를 이어받게 되고 중급 닌자가 되면 사르토비 일족으로부터 새로운 귀걸이를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일족 간의 결속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례를 통해 이노시카초의 결속은 지금의 17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노시카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일본식 화투에는 고도리와 유사한 이노시카초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루토의 이노시카초도 역시 화투패 속 동물들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먼저 시카마루의 나라 일족은 나뭇잎 마을 쪽 중 유일하게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사슴들과 머리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의 경우 작중 초반 사쿠라가 어째서인지 전혀 뚱뚱하지 않은 이노를 돼지라고 놀리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초지의 경우 나비와 가장 많은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나비는 알에서 태어나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뒤 이윽고는 마침내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나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비는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초지는 주인공들을 제외한 조연들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초지는 뚱뚱한 외모 때문에 또래의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한 채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시카마루였죠. 시카마루는 초지의 첫 친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고, 덕분에 초지는 외롭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 때문인지 초지는 항상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스스로를 남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 또한 먹는 것밖에 모르는 그를 한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직 시카마루만큼은 초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주었죠. 그러다 사스케 탈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사스케 타라는 임무를 받은 시카마루는 우수한 멤버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멤버에는 초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인 다섯은 시카마루의 뛰어난 지휘하에 사스케를 추격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지로보가 막았었고, 하는 수 없이 시카마루는 팀을 둘로 나누어 추격을 이어나가려 하지만 지로보는 팀의 리더인 시카마루를 바보 취급했고, 결국 이에 분노한 초지는 혼자서 지로보를 해치우겠다 선언했고, 하는 수 없이 시카마루는 초지를 두고 나머지 일행들과 함께 사스케 추격을 이어나갑니다. 이때 시카마루가 초지를 믿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초지가 가져온 아키미치 일족의 비약 때문이었는데, 이 비약이란 먹으면 일시적으로 폭발적인 파워를 얻게 되는 환약으로 초록색에서 적색으로 갈수록 얻게 되는 파워는 배가 되지만 그만큼 반작용도 심해 마지막 고초항까지 먹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꼭 비약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시카마루는 초지가 여기 있는 팀원들 중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자신감이 부족했기에 그만큼 초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시카마루는 초지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지는 자신을 믿고 맡겨준 시카마루에게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지로보와 싸웠죠. 하지만 지로보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초지는 파랑왕과 카레안을 차례로 사용하며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지만 주인을 상태 2까지 해방시킨 지로보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고, 결국 초지는 지로보를 쓰러뜨리기 위해 마지막 고추환을 사용하는데, なんだあれは。だが感激無駄だ。僕はさっきの100倍強い。食い物の恨みは恐ろしいって言うだろ。今の一発は
お菓子の最後の一口を食べられた恨みの分だ。だが何より許せないのは僕の親友をバカにしたことだ。それはどんな高級料理の最後の一口を横取りされることよりも、デブってバカにされることより許せない。待て、早まるな。 이렇게 마침내 초지는 지로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모두가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도자, 僕にも仲間がいっぱいできた。 그 후 초지가 마치 죽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지만 초자의 아들답게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대신 이후 초지의 존재감은 공기가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4차 닌자 대전이 발발하고 이노시카초의 스승인 아스마가 예토전생으로 부활하게 되면서 스승과 제자들은 적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데, 하지만 초지는 스승인 아스마를 참아 공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스마는 일부러 초지를 뚱보라 부르며 도발해보지만 그럼에도 끝내 스승을 공격할 수 없었죠. 결국 초지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는데, 自然になんとなく変わっていくんだと思ってた。大人になってけば自然と心も体も強くなってくと思ってたのに、誓いはただの儀式だと思ってた。我秋道長次は山中なら両一族を守り、木の葉の里を守るため、いざさなぎから蝶へと羽ばたかん。僕は変わらなきゃいけないんだ。 그렇게 다시 한번 귀걸이의 맹세를 떠올린 초지는 비약의 도움 없이도 화려한 날개를 펼쳐 보였고, 더 이상의 망설임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다시 한번 셋은 스승의 앞에서 이노시카초의 콤비 플레이를 선보였고, 그 후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은 초지는 혼자서 전장을 정리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실제로 전장을 정리한 건 이분이었고, 이것을 끝으로 초지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나루토 왕교로 초지는 구름마을 닌자인 카루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만화책과 애니메이션 그 어디를 찾아봐도 초지와 카루이가 어쩌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애들은 그래도 연애 플래그라고 할 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지만, 얘네 둘은 대화는커녕 아예 만나는 장면 자체가 한 컷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둘을 엮은 이유에 대해 추측을 해보자면, 그녀의 이름인 카루이는 일본어로 가볍다라는 의미이기에 아마도 반대로 가장 무거운 초지와 억지로 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나루토의 작가 키시모토 마사시는 캐릭터들 간의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나루토의 모든 커플들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죠.